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 미국 전쟁 이게 좀 장기화하면서 뭐 글로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가장 우리 주변에서 쉽게 지금 나오는 것이 이른바 에너지 위기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바나나, 키위 같은 열대 과일 이거 수급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서 아이스크림이 일본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 중동 전쟁 이것의 석유 수급 문제 이게 결국은 식품류까지 굉장히 번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 아시아경제국제부의 이현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호 기자, 이게 일본에서 중동에서의 석유 수급 이런 게 좀 어려워지면서 바나나, 키위, 열대과일 수급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 아이스크림도 뭐 못 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언뜻 듣기에는 이게 석유랑 무슨 아이스크림이 무슨 관계냐 하는 생각을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질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 과일하고 아이스크림 산업에 생각보다 석유가 깊게 관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바나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은 바나나 색깔이 굉장히 샛노랗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수입되는 바나나가 처음부터 이런 색깔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요. 이게 이제 처음에 수입이 됐더니 완전히 녹색 상태로 이제 수입이 됐다가 아하, 이거를 샛노랗게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후숙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아, 이 과정에서 이제 에틸렌 가스라는 거를 주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 에틸렌 가스의 주 원료가 석유 정제시 나오는 나프타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나프타를 거의 전량 중동에서 수입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도 에틸렌 가스가 굉장히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어허, 후숙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한마디로 노란 색깔이 아니면은 바나나가 거의 팔리질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바나나뿐만 아니라 키위, 망고 네. 같은 다른 열대 과일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대 과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건 저는 몰랐던 비밀이네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키위 이런 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노란색이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모든 아이스크림의 기본이 되는 아이스크림이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이 바닐라 향신료를 이제 석유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천연 바닐라의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화학 약품인 벤젠을 주재료로 하는 합성 바닐라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벤젠도 주 원료가 나프타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의 석유 수입 대란으로 인해 이제 과일, 아이스크림 같이 여름철 필수 식품들의 수급이 이제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이 나프타 수급 부족 우려가 이제 식품류뿐만 아니라 이제 뭐 포장지의 로고라든지 아니면 잉크라든지 네. 이런 부분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앞서 식품업체인 가루비가 자사의 감자칩 포장지의 로고를 이제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신문 제작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출판 업체라든지 이런 곳들도 잉크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프타가 뭐 플라스틱, 합성 수지, 인쇄 잉크, 도료, 포장재 이런 너무 이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쓰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급 부족이 오래 가다 보면은 이제 생활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프타가 뭐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우리 이 식품에까지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는 좀 새롭게 좀 와닿네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엊그제도 제가 마트 가서 보니까 여전히 노란색 그 바나나 많이 쌓여 있던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바나나나 키위 이런 거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뭐 못 먹을 수 있다 뭐 이래서 사재기를 한다든지 막 그런 위기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본만 유난히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겁니까? 거기에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본이 유독 이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서 중동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 사실 우리나라 경우를 살짝 살펴보면은 네. 우리나라는 나프타의 경우에 55% 정도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 네. 45% 정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뭐 사우디뿐만 아니라 네.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나프타를 수입을 해서 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석유를 수입한 석유들을 이제 정유 공장에서
이제 나프타로 정제를 하기 때문에 음흠.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중국의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는 이제 산유국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서 나프타를 또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 나프타 자급률이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입 나프타도 대부분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중동 지역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미리미리 한국처럼 뭐 미국산이나 다른 나라산으로 대체를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너무 안일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이게 나프타의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 정부로서는 뭐 나름대로 대응한다고는 했지만 좀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갈 줄 예측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일본 정부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일본 정부가 밝힌 대책은 네. 이제 수입산을 다변화하겠다 그런 대책이었는데요. 음. 사실 중동산 나프타 수입량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지금 거의 70%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는 뭐 미국이든 알제리, 호주, 페루 등 이제 나프타가 나는 지역에서는 닥치는 대로 다 수입을 하겠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당장 미국산 나프타 수입은 이제 이번 달부터 전년 대비 200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어허. 자국 내 전략 비축률을 일단 풀어서 화학 공장들이 나프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당장은 수급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인데요. 네. 문제는 이란 전쟁이 더 장기화될 경우에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나프타가 사실 부족한 게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모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수급 전쟁이 더 치열해지면은 이런 수입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다 나라마다 그 수출하는 그 문을 닫아 걸 텐데 일본이 수입할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만약에 국제시장에서 나프타 사재기를 시작을 하면은 뭐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물량 확보에 나설 거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동아시아 내에서는 이제 나프타 확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나프타 대외 수출량을 굉장히 크게 줄인 상황이고요. 네. 이제 내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여러 나라들이 나프타와 관련해서는 수출을 거의 이제 중단을 하고 오히려 물량 확보전에 나설 거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쨌든 나프타 수출을 금지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이란 전쟁이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전 세계의 이른바 나프타 대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이제 현실화할 수가 있고 특히 일본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군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 나프타 문제 또 일본 정부의 대응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타개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에 도달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제 양자가 모두 풀어버리기 전까지는 좀 많이 힘들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바로 당장 합의를 한다고 해도 나프타 수급이 곧바로 해소될 거냐 이건 또 좀 미지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측이 종전합의에 성공을 해도 이제 상선들이 예전처럼 활발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란이 호르무즈에 설치한 이제 기뢰들이 먼저 해체가 돼야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지금 발목이 잡혀서 묶여 있는 배들이 3,000척이 넘기 때문에 3,000척 그거 빠져 나간다고 해도 시간 꽤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들 배들이 나가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항로가 재개되려면 이제 몇 달은 걸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에 양자가 7월 전까지만 이제 종전합의를 해준다고 하면은 네. 이제 한 9월 정도부터는 항로 정상화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연내 수습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7월을 넘긴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원유 수급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걸로 우려가 되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유 그리고 여러 정제 제품들의 경우에 수급을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미국산을 대체제로 판매를 하거나 러시아산 제품들의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거나 네. 이런 상황으로 공급 위기는 넘겨왔는데 만약에 7월 넘어가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공급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한 3, 4개월간의 이제 한시적인 시점이 끝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각국이 이제 비축유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비축유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전시를 상정으로 모아놓았던 이제 비축유들이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또 채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아, 그래서 비축유 사용이 시작될 때부터는 각국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예전처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에어컨 사용 시간을 이제 대폭 제한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미 시행 중인 뭐 차량 오부제가 더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일본 기업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필수제가 아닌 제품들은 잉크 사용을 제한을 해서 뭐 흑백으로 아예 프린트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초래되면은 결국에는 생활 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큰 이제 고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 3%를 넘긴 상황입니다. 이른바 삼고 현상이 이제 고착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란 전쟁이 7월을 넘겨서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된다면 상당히 이제 민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가 있는 거군요. 우리나라로서도 이게 다른 나라 문제만은 아니네요. 나프타 문제가. 그렇습니다. 네. 자, 이현우 기자와 함께 일본에서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결국은 이란 전쟁의 후폭풍이 그만큼 우리 민생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단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